외가 신라에 대한 침입 전략을 바꾼 겁니다. 외는 아예 가야 할 기지를 마련해놓고 여기서 웬만한 물자를 다 지급하면서 손쉽게 신라를 치는 거죠. 여기서 외가 신라를 침입하는 이 기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임나입니다. 국제기구 내지는 국제 도시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가 한때 이 임나의 근거지를 두고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전부 지배했었다는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끊어! 방금 전까지 임나 얘기를 줄기차게 했습니다. 이제 문제의 임나 일본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핵심부터 말하면 외가 한때 이 임나의 근거지를 두고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전부 지배했었다는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끊어! 먼저 얘네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는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백제사 이야기할 때 삼국사기보다도 더 많이 언급하는 게 이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신뢰하게 되는데 일본서기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핵심은 자기네들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민족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으로 자기네 나라를 만들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또 이 기록도 마구 막 조작하다 보니까 시대도 안 맞고요. 나중에는 자기들도 헷갈릴 정도로 이 모순이 많아요. 사기꾼 됐어? 얼마 사기꾼? 언제 이 일본서기에 대해서만 따로 다룰 시간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일본서기에서 임나 일본부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떤 책인지 충분히 설명해드렸으니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겠죠. 문제는 광개토대왕릉비나 중국 사서인 송서에도 일본이 억지 주장할 만한 근거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광개토대왕릉비에선 외가 가야 지역을 차지하고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송서에는 외가 이 가야 지역을 다스리는 걸 인정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벼슬을 송나라 황제가 외 왕에게 줬다는 사실을 통해 일본이 지금까지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거죠. 예전에 백제 동성왕 이야기할 때 동성왕이 남제 황제한테 우리 장군들한테 좀 벼슬을 줘라 이런 식으로 뭔가 인정을 받으려는 제스처를 취한 적이 있었죠. 그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벼슬을 줬다는 사실을 통해 일본이 그렇게 지금껏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임나 일본부설이 얼토당토하는 이론인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서기에는 자기들이 무조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 일본과 교역한 건데도 우리가 자기들한테 조공바쳤다고 써놔요. 심지어는 근초고왕 때 칠지도도 백제가 자기 외놈들한테 바친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 일부가 외로 건너와서 살았는데 이걸 가지고도 자기들이 고구려와 백제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끊어! 진짜 웃기는 애들이죠. 다 자기네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당시 해외 공사관 내지는 기껏해야 국제 기구밖에 안 되는 그런 임나를 가지고도 자기네들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일본에 대해 설명하면서 계속 일본이 아니라 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이땐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였죠. 이 일본이란 국호는 7세기 말, 즉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야 나옵니다. 이때 외에서 일본으로 국호를 고치는 일이 있어요. 게다가 또 부가 있죠. 여기서 이 부라고 하는 명칭도 임나 당시가 아닌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가 나온 뒤죠. 즉 임나가 있을 이 당시에는 임나 일본부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얘네들이 역사서를 쓰면서 허세를 부리려고 제멋대로 붙인 명칭인 거죠. 그리고 보면은 무슨 부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부서라든지 관청, 뭔가 정부 기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 당시 이 임나 일본부가 그만한 역할을 했는지도 미지수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 때 있지도 않았던 대법원, 통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런 부서들을 있었다고 쓰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무슨 부 노릇을 하려면은 최소한 그 나라에서 관리가 파견돼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나왔다는 뜻이 돼야지 무슨 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이 나라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외국 주재 대사관, 공사관처럼요. 그런데 당시 임나 일본부에 있던 애들은 외 조정이 파견한 애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외 역시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에 이런 외교관들을 파견할 처지도 못 됐을 뿐더러 이 당시 여기 왔었던 애들도 다들 뭐 제멋대로 뭐 교역하고 활동하고 뭐 이러던 애들이었거든요.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은 여기 이 임나 일본부에 있었던 애들은 왜 조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왜 조정에서 뭐 지시를 한다고 해도 뭐 따르기를 하나, 아니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애들이에요. 막상 뭐 정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렇게 활동하는 애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국정만 이 외인일 뿐이지 자기네 정무라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거를 나중에 뭐 우리가 군사를 보내 뭐 이 지역을 지배했다 이런 식으로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끊어! 허언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지역을 지배했다고 하면은 그 지역 내에서 뭐 관리를 보내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뭐 때에 따라 뭐 조세를 거둔다든지 또는 뭐 군대를 징집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기록도 없을 뿐더러 뭐 그런 유물이라든지 그런 뭐 흔적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죠. 자, 여기서만 봐도 뭐 가야는 절대로 왜 식민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옛날엔 어마어마하게 웃겼거든. 자신들이 옛날에 뭐 찍소리도 못하던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야 내가 왕년에 뭐 쟤 때려 눕혔어 뭐 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만일 진짜로 왜가 이 지역을 지배했었더라면은 각종 여기서 발견되는 그런 유적에서 왜와 비슷한 형식의 무덤 양식이라든지 또는 그런 유물들이 발견돼야 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 삼국의 무덤 양식의 변화를 보면은 어떤 나라들이 뭐 지배를 했다든지 침략을 했다든지 영향을 행사했다든지에 따라서 무덤 양식이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건 없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 임나 일본부를 전면 부정할 수 있는 유물들이 계속 발견이 되면서 이젠 일본에서조차 이 임나 일본부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시 이곳에 있던 이 임나가 이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야의 필요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힘이 약했던 가야가 이 임나와 또 여기에 이 임나에 소속돼 있던 왜군들을 앞장세워서 때로는 신라의 공격으로부터 때로는 백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했죠. 여기서 참고로 보실 게 백제와 왜가 늘 사이가 좋았을 것 같은데 또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외교적으로 두 나라도 맞서를 붙일 때가 있었죠. 가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임나를 내세워서 이 백제 또는 신라의 침략을 견제하고요. 그렇게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야 연맹을 유지해 갔던 겁니다. 왕조 중심 꿀국사, 이번 시간은 힘이 약한 연맹 왕국으로서 가야가 살아남기 위한 외교 전략과 당시 동아시아의 판도, 그리고 여기서 파생한 임나 일본 부설까지 알아봤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남해안의 이 금관가야가 아닌 내륙의 대가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가야 연맹의 후반기는 어떻게 될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조 중심 꿀국사, 저는 꿀이었습니다.